모두의 가능성과 제주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기업 JDC의 동반 성장 단짠 프로젝트 DC 히어로즈 시즌 2 5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네, DC 히어로즈 5번째 에피소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오프닝을 하면서 이 오프닝 멘트를 할 때 주변을 한번 싹 비춰주면서 이런 분들 나와 있다라고 한번 제가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드리긴 하는데 오늘은 둘밖에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둘만 비쳤네요. 네, 일단 인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주 혁신 성장의 산실 심장 루트 330의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DC 히어로즈 5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고요. 모두에게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감동을 주는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네, 오늘도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요. 시사 팟캐스터 유사 언론인 고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JDC의 파란 맛에 푹 빠진 파란맛 조입니다. 네, 스머프가 되셨군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도 약간 이 파란 색깔 느낌이 나는 예. 네, 하지만 네, 제가 진심입니다. 네. JDC. 제가 더 우리가 진심입니다. 진심이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그 홍보실에 우리 임석환 대리님하고 네. 우리 그 이제 산업육성팀의 이제 황인교 대리님은 두 분이 이제 동남아 공연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네. 방송 함께 하지 못하셨다는 말씀 네. 먼저 드리고요. 그럼 그 두 분이서 이제 진짜 공연을 가셨군요. 아이돌 아닙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네. 우리 JDC의 아이돌, JDC의 연예인 네. 홍보실 임석환 대리님 그 BGM 있잖아요. 맞아요. 딴딴딴딴. 네. 오늘은 이걸 못 깔겠네요. 네. 네. 아무튼 저 임 대리님은 특히나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다음 달에도 바쁠 예정이라는 거. 그렇죠. 다음 달 왜 바쁜지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네.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 네. 저희가 한 달 사이에 좀 뵙게 됐습니다만은 너무 제가 올 여름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비가 장난 아니게 내렸다는 거를 제가 지난주에 드디어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어요? 네, 우리 제주에서는 늘 이맘때면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벌초. 예. 벌초. 야, 벌초를 갔는데 우리 산소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했어. 거의 이거는 뭐 저 그 베트남의 정글을 헤쳐나가듯. 네, 요렇게 그냥 그 풀과 나무를 쳐가면서 네. 풀이 나보다 더 커, 내 키보다 더 커. 예. 야, 이걸 보면서 아마 올해 벌초 하신 분들은 진짜 고생 꽤나 하셨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야, 근데 문제는 또 우리가 이 날씨가 올해만 이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열대우림 기후 속에 살고 있나가 아니고 살고 있다. 살고 있다. 네. 예. 아유, 아무튼 이거 요 벌초는 빨리 우리 대에서 어떻게든 끝내든가 해야지. 아무튼 요렇게 조상의 음덕을 기리면서 열심히 풀을 배웠던 한 달이었습니다. 조이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강원도를 놀러 갔다 왔어요. 강원도? 네, 강원도를 갔는데 그 하플만 찾아다니다는 그 네, 맞습니다. 양양을 가셨습니까? 맞습니다. 더블양. 와, 진짜 저 강원도를 2번째 가보는 건데 양양은 처음 가봤어요. 그러셨군요. 네, 제주도랑은 진짜 다르게 바다 풍경도 좋고요. 제진짜 제주의 매력도 있지만 강원도 그 바다, 동해 바다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젊었어. 우리 조이님 젊었어. 그리고 예. 그 고속도로를 타면서 다니면서 보이는 그 가을 풍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매력이 네. 있었겠군요. 이게 또. 네, 그래서 제주의 매력도 알았지만 그 네. 강원도와 그 강원도 바다와 그 자연의 매력을 듬뿍 느끼고 왔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의 매력. 강원도는 뭐가 맛있을까요? 저는 네. 그 메밀국수 있잖아요. 메밀국수, 막국수. 네. 와, 그거 진짜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무리 제주가 그 메밀의 되게 산지라고 하지만 그렇죠. 우리 제주가 네. 메밀의 산지 아니겠습니까? 네, 제주가 메밀의 산시잖아요. 그런데 와, 진짜 이 강원도 닭갈비에 이렇게 싸먹는 막국수,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거 먹으러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먹고 싶네요. 네. 네. 홍보실요. 다음 회식은 네. 막국수에 막국수, 닭갈비로 닭갈비. 네.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갈 길이 멉니다. 네, 오늘 쭉쭉. 게스트 분께서 지금
옆에서 좀 굉장히 긴장하시면서 네. 저희들의 이 동향을 지금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방송에 뛰어들게 해야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만. 하지만 네. 그 전에 우리 저 조이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시는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JDC 간추린 뉴스입니다. JDC가 지난 13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 청가구의 추석 명절 차례상 비용 지원을 위한 탐나는전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 행사는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을 통해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더불어서는 제주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지역 상생 가치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고 또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JDC가 지난 14일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전문 기관 두 곳과 손을 잡고 도내외 스타트업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 알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W360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ESG 기반의 기업 가치 발굴과 성장에 관심이 있는 도내외 스타트업, 대중견기업 및 투자사, 창업 지원 기관 등 약 30명이 참여했는데요. 참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ESG 관점으로 공유하고 사업화 방안을 구성해보는 워크숍과 함께 투자 사례를 살펴보는 강연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자리 등이 마련이 됐습니다. JDC 드림 나눔 봉사단이 지난 19일 제주시 중증장애인 시설이죠. 사랑의 집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사랑의 집은 3년 동안 임시시설장 선임으로 운영이 됐고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쇄 조치가 내려지기도 한 곳인데요. 봉사단이 사랑의 집 실내 도색과 벽화 작업,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설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도내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식품 기부도 하고 제주 관광 교통안전 캠페인, 경증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JDC는 사회공헌을 활동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활동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되게 훈훈한 소식이 네. 많아요. 제가 취재 현장에서 알기로는 JDC에 좀 흑역사 뉴스도 있었는데 역시 우리 안 돼요, 조이님이 네. 일부러 예쁜 뉴스만 갖고 오셨다. 네, 맞습니다. 역시 파란 맛. 네, 파란 맛. 진짜 파란 맛. 네. 네. 굉장히 훈훈합니다. 어쨌든 이제 추석 연휴도 지금 다가오고 있고 네. 이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체불 임금이 한 147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아직 한 5억 원 정도가 지금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한 택배 물류 회사 이분들이 명절날 쉬면은 일감을 안 준대. 그래서 이분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마음이 좀 훈훈하고 넉넉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팍팍한 현실, 이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JDC가 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눔의 정을 함께 할 수 있었다. 네, 그렇죠. 자세한 얘기는 이런 거를 우리가 정리를 했다. 맞습니다. 다른 뉴스는 안 갖고 왔다. 네, 다른 뉴스는 다 빼고 이거 너무 가장 편파적인데 훈훈한 거. 이거 너무 네. 편파적인데 이거. 그런데 네. 진짜 사실로 이 최근 뉴스 중에서 추석을 네. 맞아서 그런지 JDC가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그렇습니다. 소식을 쏙쏙쏙쏙 뽑아왔습니다. 저희도 오늘 그냥 좋은 기업 한번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가지고 요 네. 기업 한번 우리가 그냥 한번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네. 생각으로 이렇게 또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임석훈 대리님도 안 계시고 우리의 그 JDC의 걸그룹 황인규 대리님도 안 안 계시고. 계시고 예. 네. 대리가 바빠. 그니까요. 일을 많이 해. 아. 대리가 없으면 이 JDC가 안 돌아가. 네. 근데 맞아. 그래서 오늘은 네. 오늘은 그래서 조이님과 저 둘이서 이렇게 네. 초대 손님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가지고 어떻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그러니까요. 10분 정도 이렇게 거의 뭐 이게 뭐 만답 주접? 주접 만답 네. 따다다다다다 이런 거 했는데 어떻게 좀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박수와 함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켄즈 권영은 대표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켄즈 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은입니다. 네. 네. 권영은 어. 대표님. 권 대표님 예.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저희들의 주접 쇼를 보면서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풀리셨나요? 좀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예, 좀 많이 풀렸습니다. 아, 풀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 말을 잘 못해도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구나. 네네. 이런 아, 생각 갖고 그럼요. 아이 예, 또 무슨 그럼요. 말씀을 네. 또. 많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아 근데 우리 저 권 대표님 보면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새로운 트렌드를 하나 좀 발견을 했습니다. 뭐죠? 요즘에 그 우리 MG 하다 보니까 MG들의 부모 또는 삼촌 이모뻘 되는 누구겠습니까? X세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X세대입니다. 네. X세대. 저희 X세대 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요 안경테, 금태 안경테. 오, 야, 네, 이 트렌드 세터. 맞아요. 우리 권영은 대표님, 굉장히 트렌드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요 네. 안경테 네. 의도적으로 고르신 겁니까? 안경을 와이프가 샀는데 이게 2개 세트로 와가지고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갖고 하나 아. 와이프가 쓰고. 예.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세트 안경테가 커플 있군요. 안경테인가? 커플은 아니고요. 네. 그냥 홈쇼핑에 두 개? 팔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잘 저 어울려요. 안경테가 왠지 딱 보면은 그 저 학교 때 보면은 공부 잘하는 공부 잘하고 이제 조금 어디 저 파라군 쪽 사는 그런 친구들 끼는 그런 안경테 같은 아, 아, 그래요? 요런 느낌. 둘 중에 그냥 어울린 거 써가지고요. 예. 네, 되게 네.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요렇게 한번 좀 살짝 좀 뛰어봤는데 별로 네. 호응이 없으시네요. 아니, 좋아하시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좋아합니다. 좀 좋아하고 아, 이거 계세요. 좋아하는 살짝 표정입니다. 네. 예. 예. 자, 아무튼 요렇게 주접스럽게 저희가 네, 또 주접을 떨어봤어요. 불쑥 이렇게 끌어들이게 됐는데, 자 먼저 방송 청취하고 계시는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오디오 팟캐스트로 듣고 계실 분들께 우리 권영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요. 계속해서 이제 IT 쪽에 대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9년째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할 때마다 지금 처음에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 캐드캠 C라는 어떤 그 산업 전반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 제조 쪽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모빌리티 사업부 쪽에 좀 투자를 하면서 그쪽 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뭐 저희 회사 잠깐 소개 보셨겠지만은 네. 그래서 사업부가 뭐 여러 개 있는 게 기존에 있던 사업과 새로 신규 사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사업부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네. 문어발 기업이구만요. 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우리가 다 잡아 먹을 거다. 네. 네. 그러면요, 이 켄즈 이 마크를 보고요. 네. 반가웠어요. 이것도 되게 예쁜 파란색이더라고요. 예, 네. 파란색이군요. 네. 네. 이 색감도 너무 예뻐요. 네. 약간 대표님이 지금 입으신 색깔이랑도 좀 어울린 듯 하면서 혹시 네네. 회사 근무복인가요? 아닙니다. 네, 신경 따로 쓰셨어요. 샀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 켄즈가 무슨 뜻이고 또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한 소개 좀 해주세요. 우선은 뭐 영어로는요. 뭐 날리지 엔지니어링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엔지니어링 베이스에 네. 어떤 지식 기반 산업을 한다는 예. 그런 회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 뭐 회사 로고는 전체적으로 이제 3D 설계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처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3D 모양의 3차원 모양의 어떤 3D와 그 다음에 약간 좀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소재를 담는 로고를 담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하나 그러니까 영어 단어의 앞 글자를 하나씩 맞습니다. 따가지고 예. 그러니까 K는 그 날리면 날 날리면이 예. 아니라 날리지 네, 날리지 날리지. 예, 날리지 네. 뭘 날리지 날리지. 엔지니어링 그리고 아까 애니 이노베이션의 이노베이션. N을 예. 땄습니다. 예. 그리고 S는 시스템. 시스템. 네. 이게 잘 나가는 IT 회사들은 꼭 마지막에 시스템을 S는 넣어요. 시스템을 붙여줘야 그럼 돼. 있어 보여요, 시스템을 있어 보여. 붙여줘야 돼.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잘 나가는 회사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이노베이션이거든요. 맞아요. 이노베이션도 맞아요. 넣어줬어. 이노베이션 중요하죠. 이거 혹시 대표님 본인께서 직접 장명을 하신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네. 이게 처음 저희가 개인 사업을 했을 때 친한 동생하고 회사 이름을 어떤 식으로 지을까 좀 많이 네. 고민하다가 켄지라는 이름을 지었고 또 켄지라는 원래 단어 뜻도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까 예. 이게? 저도 만들고 나서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알다라는 또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알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름도 마음에 들고 예. 우연히 전체적으로. 지어봤는데 예. 이거 이런 뜻도 있었어. 예. 이거 지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 이름 좋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말장난을 좋아하는 우리 피터패터의 박준호 박준호 대표님이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데 맞아요. 우리 저
이 권영은 대표님도 살짝 그런 게 있네요. 네, 약간 예. 인문학적 감성도 있으시고. 예. 아니 근데 언어 유희 인문학적인 감성도 감성이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네. 권 대표님은 정말 찐 오, 이공계시다. 찐 이공계요? 아 제가 뭔가 분위기가 확 스멜이 와. 진짜요? 확 스멜이 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보면서 이오너스, 네, 이오너스 그리고 피터 패터, 피터 패터. 그리고 이제 포엠. 그쵸. 그렇게 그 전에 뭐 있었나요? 4개가 있는데. 예. 이오너스. 안 돼요. 네. 지금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돼. 안 돼. 네. 아이고 내가 요즘 알코올성 치매가 들어가지고 아니 아무튼 많은 우리가 그 이공계의 대표님들을 그리고 모셨죠. 그 회사의 실세분들을 모시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왜 권 대표님이 이렇게 진짜 그 이공계 이공계력이 확 올라온 사람을 우리가 초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혹시 그 주변에서 누구를 만나도 이공계의 그런 스멜을 풀풀 풍기고 다니십니까, 우리 대표님? 풍기진 않습니다. 이제 예. 오히려 처음 보신 분들은 다르게 나에게 보신 이런 분들이 감성이 있어요. 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감성은 보여드릴 건 없고요. 네. 대신에 이제 말하다 보니까 제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기계나 아니면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제가 기본 상식이 좀 없어요. 이런 거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때 예.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분야에서만 말을 하다 보니까 얘 그냥 뭐 이공계다. 뭐 이런 쪽에 대한 티가 나는 거지. 예. 반대로 다른 거에 대한 상식이 없는 거죠.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본인이 굉장히 좀 낮추시는 표현이고 다른 거에 대한 상식이 없다는 건 난 이거 한 우물만 봤다. 그쵸. 은근 자랑하신 거죠. 예. 이제. 영어로 나 이런 하면 사람이다. 난 너드다 너드. 너도 너무 좋아. 너드. 너드가 요즘엔 나쁜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한 네. 우물만 기별하는 사람. 그럼요. 당연하죠. 너도 너무 좋죠. 우리 국가가 앞으로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네.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본인 저희가 소개하고 그리고 캔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회사 얘기를 아까 잠깐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요건 조금 더 이따가 네. 자세히 하나씩 파보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권 대표님 제주에서 나올 수 있는 비주얼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 세련됐어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제주 비주얼은 이런 비주얼 없어요. 우리가 포엔의 그 저 두 사원 정도의 비주얼, 예. 우리가 이필송 팀장님 네. 같은 비주얼, 이런 비주얼이면 모를까. 예. 네. 자, 다른 곳에서 창업을 하시고 이렇게 제주로 내려오시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주와는 어떻게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우선은 제가 혼자 사업을 하다가 한 4년 전에 이제 주식회사로 전향을 했습니다. 하면서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 포엔 최 대표님이 나오시기 전에 제가 그쪽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쪽에 대한 이제 기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일을 같이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엔 최 대표님이 상호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하고 계속 이제 일을 하시면서 저한테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대한 어떤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왜냐면 저희가 이제 IT 쪽을 하다 보니까 개발력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개발자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 쪽으로 써먹는 게 어떠냐 하셔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어떤 자동차에 대한 모빌리티 사업부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쪽 아이템을 키우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제주도가 또 전기 자동차의 좀 핵심이잖아요. 메카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로 오면은 어떤 뭐 자동차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앞으로 향후에 대한 비전이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JDC에 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죠.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제 주식회사의 대표시고 네. 나의 결정 하나에 우리 식구는 물론이고 직원들 그 직원들의 식솔들의 앞으로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친한 회사의 대표님이 저 우리 제주도로 가요 대표님이 뭐 해봐요.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네. 우선 비전이죠. 비전. 예. 왜냐면은 모두를 홀리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 비전.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 뭐 성격상 앞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네네. 뒤를 잘 안 봐요. 근데 저 나름대로 이제 계속 신사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들을 찾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아시다시피 제일 잘 나가는 게 배터리 쪽이잖아요. 전기차. 그렇죠. 예. 그 제주뿐만 아니라 신규 배터리, 나중에 뭐 전고체 배터리까지. 예. 근데 지금 포엔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그쪽을 하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포엔은 이제 제재주 쪽에 관련된 회사고 저희는 이제 IT 쪽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은 잘 맞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하게 된 거고. 근데 그 사업이
제가 해보니까 또 맞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막 뛰어내는 게 아니라 나름 이제 시장 조사도 한번 해보고 다 봤을 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갈 방향 중에 하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 인력 충원하고 또 개발도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이쪽에 대한 세계는 이제 저보다 앞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좀 말을 많이 제가 따르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움직이죠. 예. 일단은 정보나 이런 그 미끼 요 떡밥에 대해서 관심 있게는 지켜보되 철저하게 뒷조사를 하고 내가 이 방향이 맞다 싶으면 그때 결정을 내린다. 그렇죠. 신중하고도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결단력이 있는 리더네요. 네, 그렇죠. 네. 추진력도 좋다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요. 저는 진짜 완전 이 이공계와는 정말 너무 먼 사람이거든요. 나도. 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네. 자동차, 모빌리티, 배터리 이거와 전부 다 관련이 해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자면. 우선은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사실 이 모빌리티 사업부가 아니라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이렇게 뭐 제품 이름이나 이런 거 말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예. 대놓고 홍보하십시오. 네. 대놓고 홍보하십시오. 예. 말해주셔야 저희가 쏙쏙 이해가 돼요. 그럼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사실 지멘스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팔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할 수 있는 이제 그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멘스에 네. 그런 회사들이 좀 있어요. 예. 저희 말고도. 근데 그런 시스템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자동차 쪽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플랜트 쪽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배터리 쪽도 하는 거고 야. 하다 보니까 여러 사업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노하우를 조금씩 갖게 된 거죠. 네. 그러다 이 자동차 쪽을 딱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내연기관으로 했던 자동차가 그렇죠. 이제 전기차로 예. 전환하면서 이쪽에 대한 이제 사업이 어떻게 커지겠다는 것도 저희가 본 거죠. 그리고 그쪽에 대한 일이 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제 그렇죠. 포엔 같은 회사가 저희한테 처음에 이런 거 하면 같이 어떨까 싶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저는 당연히 흔쾌히 좀 제가 봤던 어떤 비전과 앞으로에 대한 어떤 방향이 맞구나 싶어가지고 야. 그걸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예전에는요. 그 산업 시대에는 우리가 철강을 산업의 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모든 산업 분야에 철이 다 필요하니까 그때는 제철소를 만들고 재련을 하고 뭐 이런 거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네. 만들면 무조건 돈이 드는 시기예요. 자,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확실히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뭐 우리가 뭐 코딩이라고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새롭게 산업의 쌀이 되겠구나. 그래서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을 원래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계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 피보팅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능하다. 요렇게 켄즈를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야 역시 문과 감성. 문과 죽지 않았어. 맞습니다. 그럼 예. 이 모든 스토리들이 합해지면서 제주와도 인연이 됐고 자동차와도 인연이 됐고 포엔이랑도 인연이 됐고 JDC와도 됐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프트웨어를 안 쓰는 회사들은 없어요. 예, 뭐 삼성, LG, 현대 대기업도 다 쓰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제조하는 모든 회사들이 다 이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 지원이나 프로젝트 또 앞으로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계속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본 저 거죠. 잠깐 돌발 질문 하나 해도 네. 되겠습니다. 혹시 자제분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자제분께